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술, 경계를 넘나들다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0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하자면 투시 원근법, 해부학, 사진기와 TV의 발명을 거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미술의 영역 또한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와 로봇이 미술가를 대신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예술과 창작의 영역이 인간의 교육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봇이 그린 그림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미술의 영역과 창작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폴이라는 로봇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로봇이 그린 그림도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봇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초상화를 직접 그린 작품들입니다. 자, 예시 답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예시 답안으로는 예술가가 미적 체험을 통해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창작은 독창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므로 기계 등에 의한 유사물품의 대량 생산이나 그 제조 과정과는 구별이 됩니다. 창작의 사전적 개념에서 본다면 예술의 주체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폴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는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가 폴을 일종의 미술활동의 매체로서 활용한 것이라면 이 또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예로 사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보다 더 사실적인 사진에 대한 논란과 그 파장은 커다란 이슈가 되었으며 미술의 의미를 바꿔놓았습니다. 제한적인 표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술은 19세기 인상주의, 20세기 표현주의, 추상주의, 개념미술 등 예술가의 개성과 감성, 예술 철학 등의 의미를 두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진 자체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옵스큐라라는 초기 사진기를 이용하여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듯 사진기와 로봇폴은 스스로 독창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과정 자체를 창작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미술과 다양한 분야를 만나다. 여기서 미술은 건축, 수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간 자체의 예술적 감동을 담은 건축물, 수학적 요소와 원리를 담은 미술작품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학문, 다른 분야와의 만남은 미술의 영향을 확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톡홀름 지하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큰 사진으로 되어 있는 스톡홀름 지하철은 스웨덴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아트 인 더 메트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100여 개의 역마다 다양한 작품을 설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전시장입니다. 각 역마다 콘셉트를 달리하여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역에는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식화한 12개의 도자기 패널 및 UN 인권선언문 텍스트를 이용해 만든 도자기판 장식이 전시되어 있고, 리스네 역에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 관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유클리드의 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클리드의 산책은 마그리트의 이 작품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기하학자인 유클리드의 평행하는 두 선은 아무리 연장해도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정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원뿔 모양의 턱과 도로를 한 화면에 그려서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도로도 원뿔처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옆쪽에 71쪽에 하이브의 아이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는 뭐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홍채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아이리스는 관람객의 참여에 의해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입니다. 빛의 색감, 양, 각도와 그 공간에 자리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일종의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뭐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작가와 감상자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입니다. 관람객이 작품을 만지거나 작품 앞에서 몸을 움직이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센서를 통해 동작을 인식하여 영상이 변환되거나 반응하게 되면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옆에 달걀 프로젝트 3D 걸 보면은 스톤이라는 작은 모듈 4760개를 조합하여서 만든 달걀 형태의 건축 조형물로서 5m 높이의 대형 작품입니다. 자, 3D 프린팅은 모델링된 디자인을 그대로 입체 조형물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형 작품 제작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작품의 제작은 획기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왕사탕은 박혜림 학생 작품의 왕사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이용하여 만든 푸드아트 작품입니다. 사탕 포장지에 화려한 색을 활용하여 꽃의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미니미암 프로젝트는 요리사 키고 아이드와 사진작가 자벨르가 합작하여 제작한 푸드아트 작품입니다. 제목 미니미암은 미니와 얌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음식과 작은 인형으로 각각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연출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음식도 미술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미술과 수학의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랙털은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로서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구조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연계의 리아스식의 해안선, 동물 혈관 분포 형태, 나뭇가지 모양, 창문의 성애가 자라나는 모습, 산맥의 모습도 다 프랙털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은 프랙털 구조이다라고 합니다. 자, 미술에서도 이러한 프랙털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형상을 표현하며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에 활용을 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서 볼 수 있는 무한 반복적인 영상의 움직임도 프랙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프랙탈 구조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코흐 곡선 그리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선분을 하나 그립니다. 2번 그린 선분을 길이가 동일하게 3등분 합니다. 자, 세 번째 3등분한 선분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선분을 삭제합니다. 자, 4번 삭제한 선분이 있었던 자리에 위치한 나머지 두 개의 선분의 끝을 이어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만들어진 4개의 변에 대해
일사 과정을 반복하여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이런 형태를 반복합니다. 자, 프랙탈 성질을 이용하여 그래픽을 나타낸 것으로 프랙탈은 만델브루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모든 자연물의 단위를 작게 할수록 무한대로 커진다는 원리에 의해 부분이 전체와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이미지의 한 부분을 확대하면 그 주변에 첫 번째 이미지와 똑같은 구조의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무한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박보석 작가의 3태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랙탈 곡선을 이용하여 3태극을 표현한 디지털 아트입니다. 자, 세 가지 색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술과 과학, 기술의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현상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투시원근법과 해부와 19세기 사진기의 발명에 따른 재현과 복제미술, 20세기 전기와 TV의 등장으로 영상미술과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미술의 영역 또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합성된 용어로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여 표현합니다. 자,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객과 소통하는 예술로서 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작가와 감상자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관람객이 만지거나 센서를 통해 동작을 인식하여 영상이 변환되거나 반응하는 소통의 예술입니다. 자,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합니다. 보완해주는 기술로 2000년대 중반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AR 기반의 융합 영역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은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미술과 건축, 환경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건축의 기술과 디자인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주중, 주거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은 인간의 신체와 생활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기능 외에도 업무와 휴식, 여가 등 능률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나 현대 건축은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예술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in between 관람객들과 연극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는 발소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좁은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나무 바닥 위를 삐걱거리는 소리를 표현하는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퍼포먼스입니다. 자, 라이브 AR 내셔널 지오그래픽 캠페인. 자, 이거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5개 체험 마케팅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각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대중들에게 동물, 공룡, 우주인 등 자연과 인류, 문명, 탐험 등의 내용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미래재단 사무실입니다. 두바이 2017년. 단 17일 만에 건축되어 화제가 된 건축물 미래의 사무실입니다. 자,
표방하는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사무실입니다. 3D 프린팅 작업에 로봇을 활용하여 인건비의 50%를 축소하였습니다. 스톡홀름 메트로는 스웨덴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아트 인 더 메트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100여 개의 역마다 다양한 작품을 전시 설치한 세계의 가장 긴 전시장입니다. 자, 우리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는 3D 프린팅은 뭐냐?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로 198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3차원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기존 잉크젯 프린터에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적층 방식으로 입체물을 제작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고 다른 제조 기술에 비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주역물, 생활용품, 의상, 건축물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간편하게 프린팅할 수가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미술과 문학의 만남은 미술과 문학은 모두 소통을 위한 예술입니다. 미술은 선형색과 같은 조형 언어로, 문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자 언어로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화가들과 문학가들은 미술과 문학의 동질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여 서로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창작합니다. 자, 시대별로 시나, 시, 문학작품 등은 미술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반면에 문학가들도 미술작품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아 서사작품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 예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은 지금까지도 연극, 영화, 그림으로 재탄생되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작인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그리스의 신화인 비너스 탄생의 스토리를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 다들 봤을 겁니다. 보티첼리 작가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의 시인들의 작품집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조개에 실려온 비너스의 탄생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명작입니다. 자, 이 작품도 충분히 봤을 겁니다. 로댕의 지옥의 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한 이입체 작품으로 로댕의 걸작으로 유명합니다.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인물상 또한 각기 다른 인간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사람, 새망령, 웅크린 여인, 우글리노, 아담, 이브 등 많은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트 콜라보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트 마케팅으로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브랜드 제품이 만나 대중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협업, 협력이라는 의미로 서로 이질적인 작품과 제품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패션계에서 디자이너 간의 공동 작업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앤디 올, 빈센트 반고, 잭슨 폴락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현상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 차원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상품의 구매율을 높이며 더불어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미술 작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코카콜라와 마크 제이코스와 콜라보입니다. 이 작품은 루이비통과 반고의 콜라보고 옆에 거는 화장품 케이스 디자인에 활용된 디즈니 캐릭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콜라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 72페이지에 이것은 미술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술인가? 자, 오늘날의 미술은 시각, 청각, 공감 강의 등의 결합된 형태를 띠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제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장르를 탄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미술은 기록과 사고에서 출발하여 생활 속 오브제와 의상, 신체 등을 작품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어디까지가 미술의 영역인지 구분이 어려울 만큼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미술의 표현과 인터넷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달되며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팔카 작품의 1965-1 이걸 보겠습니다. 시간을 그리는 예술가인 로만 오팔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의 검정 캔버스에 일정한 규칙으로 숫자를 채워나가고 공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의 작업은 시간성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실존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유, 작가는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캔버스의 글자 숫자를 모국어인 폴란드어로 낭송하면서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업이 끝날 때마다 그림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자, 두란의 쓸려오다 작품은 멕시코 해안으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택체별로 나눠 설치한 작품으로 환경오염, 무절제한 소비와 낭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영고 작가의 변한 얼굴의 이목구비와 WHO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가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동양 남자로서 느꼈던 신체적인 콤플렉스에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입니다. 기구 착용과 동시에 얼굴이 왜곡되면서 인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신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사운드 스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 스투는 뭐냐? KF의 사운드 스투는 별나고 장난스러운 느낌의 의상을 제작하며 전시해온 퍼포먼스 예술가 닉 케이브 작품으로 실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조각품입니다. 작가는 이 사운드 스투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인종, 계급 등에 대한 편견을 가득 찬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미술은 그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신체미술 한번 볼게요. 신체미술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도 초에 미술 동향의 하나로서 인간의 신체를 표현과 조형의 매체로 사용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를 통한 행위가 미술 전개의 계기가 되므로 행위 미술이나 행동 미술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체 미술은 개념 미술의 한 부류에 속하며 언어나 여타 재료의 개입 없이 육체적인 교감이나 감각을 통해 관람자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는 1960년대 차가운 미니멀리즘을 거부하는 한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던 신체에 대한 경향, 즉 병적인 행위나 마약과 같은 것에 대한 미술가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주로 공공장소나 사석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비디오나 필름에 담겨진 기록의 형태를 보존되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과정미술은 뭐냐? 작품이 제작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되는 미술 경향으로 1960년대 미국의 미술 비평가인 루시 리파드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정에 대한 의식은 1950년대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헬렌 프랑켄탈러 그리고 모리스 루이스와 같은 생면 회화파의 스테이닝 기법 역시 과정미술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얼룩과 같은 우연적 효과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분해 작가의 삼중 공식은 1966년에 시작한 수학기호, 도표 공식 등으로 이용해서 미술 언어로 차용한 개념 미술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포화 그림과 변형 캔버스 작품 등 베르나르 분해의 예술 세계를 시기별로 보여주는 구성이 특징입니다. 자,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의 한 장면입니다. 미술의 가치로 완성된 작품보다 예술가가 현실의 장에서 표출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는 미술 장르입니다. 자, 무브 미술 플러스 무용과 혼합전입니다. 일반적인 미술 표현이 아닌 사람의 신체와 움직임으로 작품화한 신체 미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반 고흐의 그림을 디지털 화면에 담아 미디어 아트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신의 고흐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매체와 표현 방법으로 활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반 고흐의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여 제작한 미디어 아트 전시 장면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예시 답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예시 답안으로는 고흐의 작품을 활용한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블라인드, 가구 디자인, 의상 패턴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형성평가는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